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행동경제학의 핵심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행동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회피 심리와 전망이론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서 따로 이야기할 수 없어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가끔 중고 상품을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팔기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더 싼 값에 처분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옷가게에서 옷을 입기 전까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입어보고 나니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던 경험은 있었나요? 주식을 살 때는 확신에 차서 주문했지만 막상 사고 나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불안 심리에 지금이라도 팔까 말까 계속 망설였던 경험은요? 아마도 우리를 괴롭혔던 원인은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심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실회피 심리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약 2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은 손실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10,000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는 길에서 10,000원을 흘려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아까운 기분이 더 큰 것처럼요. 이콘이라면 10,000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길에 흘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의 크기가 서로 다르지 않겠죠. 이는 가치함수를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치함수 역시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데요. 가치함수를 보면 이익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불행감이 더 경사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의 경사는 점점 완만해지는 곡선을 띠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익이나 손실에 따른 행복감이나 불행감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10만 원을 손해봤을 때는 너무 아깝지만 이미 100만 원을 손해본 상태에서 손해액이 11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10만 원만 손해봤을 때보다는 무뎌질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10억은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돈이지만 큰 부자에게 10억은 큰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실이 나는 선택지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손실을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이익을 보길 원하죠. 10% 확률로 1,000만 원을 얻는 도박보다는 100% 확률로 90만 원을 얻는 쪽을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익은 확실한 이익을 취하고 확실한 손실은 피하려 하는 경향이 바로 전망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전망이론은 손실과 이익의 상황에서 실제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데요. 행동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선택지 중 어떤 선택지가 더 매력적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100% 확률로 90만 원을 얻기, 90% 확률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10% 확률로 1,000만 원을 얻기. 100% 확률의 90만 원보다는 10% 확률의 1,000만 원이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무려 90% 확률로 한 푼도 얻지 못할 테니 매력적인 선택지로는 보이지 않네요. 이제 다음 선택지도 한번 골라보세요. 100% 확률로 90만 원 잃기, 90% 확률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10% 확률로 1,000만 원 잃기. 무려 90%나 되는 확률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니 생돈 90만 원을 날려먹는 것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물론 재수 없어서 10%가 걸려든다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릴지도 모르지만요. 손실회피 심리는 소유효과를 초래합니다. 소유효과란 사람은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 가지지 않은 것보다 이미 가져서 자산의 일부가 된 것을 더욱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꾸거나 팔기, 빼앗기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심리는 마케팅에도 용이하게 쓰입니다. 옷을 입어보도록 하거나 무료 체험 100일 이벤트 등이 그런 예시입니다. 이 안마의자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눈 딱 감고 살까요? 그래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지. 제품을 직접 소유했을 때는 애착을 느껴 다시 되돌려주기 꺼려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품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유 효과 때문에 기회를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김 씨는 보유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누군가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죠. 8억에 하시죠, 선생님. 선생님은 얼어 죽을 내가 이 집을 11억에 샀는데 10억입니다. 그 이하로는 안 팔아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10억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이후로 아무도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년 뒤 김 씨는 그 집을 5억에 처분했습니다. 이런 X발. 김 씨는 자신이 보유한 집을 시세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바람에 적절한 처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음 예시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유 효과와 손실회피 심리의 예시입니다. 개준이와 개정이는 주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 니 주식 샀다 했던 거 안 파나? 앞으로 더 오를 기다. 지금 팔면 손해다. 개준이는 꽤나 큰 이득을 봤지만 소유 효과에 빠져서 주식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니 그 주식 엄청 떨어졌던데? 아직 모른다. 주식은 버티면 이긴다. 그런데 개준이의 생각과 다르게 주식의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니 괜찮나? 말 시키지 마라. 지금 심각하다. 손실회피 심리는 주식 투자에서 손절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준이의 생각이 맞았던 걸까요? 주식의 가격은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야, 축하한다. 어제 다시 진짜 많이 올랐대. 하, 씨발. 어제 자기 전에 팔았는데. 소유 효과로 인해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식에 주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을 인정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실회피 심리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빨리 손절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물론 아닙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 실적, 현금 흐름, 전망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분석 후에 적절한 매도 가격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현재 소유 효과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타이밍인데도 근거 없이 고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손절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급하게 매도하려는 건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행동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행동경제학의 유익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